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진지. 남편 진정환과 5살이 된 아들 진우와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출산휴가를 이용했고 휴가가 끝난 후 바로 직장에 복귀했다. 나와 남편의 원대한 꿈은 우리 집을 짓는 거였다. 다행히 나는 시내 중심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월급도 상여금도 잘 나왔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안일과 육아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둘이 힘을 합친 결과 우리는 마이홈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남편은 혼자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걱정된다면서 새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나는 시어머니를 혼자 살게 둘 수 없다는 남편의 의견에 동의했다.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농촌 출신에 소박하고 투박하게 사시면서 5자녀를 길러내신 분이었다. 그랬던 분이 처음 접하는 도시 생활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브랜드가 아니면 쳐다도 안 보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동거 전에는 분명히 힘을 보태겠다고 했던 집안일, 육아도 남을 나라 했고 그거 며느리가 할 일이지 이 말만 계속했다. 집안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새로 사귄 친구분들과 놀러 다니는 게 일이고 집에 있을 때는 누워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게 다였다. 그러면서 툭 하면 나한테 용돈을 달라고 압박하는 상황.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정도는 애교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급기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시비를 걸고 지적질을 시작한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잔업을 마치고 밤늦게 파김치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 식구들이 모두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낮잠을 푹 주무시는 시어머니가 아직 깨어 있었다. 직장에 다니는 것부터 트집을 잡기 시작한 시어머니는 내가 들어오자 소리부터 질렀다. 넌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어디 가정에 있는 여자가 이 시간까지 싸돌아다녀? 어머님, 그렇게 큰 소리를 내시면 정한 씨랑 진우가 깨요. 그게 누구 탓인데? 밤새 놀다가 이제야 기어들어온 네 탓이지? 누군 뭐 이 시간에 큰 소리를 내고 싶어서 내니? 집에 어린애 놔두고 뭐하고 다니는 짓이냐 이 말이야 내 말은.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회사 일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그이한테도 오늘은 늦어질 것 같다고 미리 다 말해 놓았고요. 말만 하면 다야? 어디서 여자가 남편한테 집안일에 애까지 떠넘기고 말끝마다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네가 나가서 일을 하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유세야? 그래봤자 여자들 일 뻔하지. 나는 몇 번을 말했는지 세수조차 없는 무의미한 말을 어쩔 수 없이 또 반복했다. 남자도 집안일이며 육아를 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된 지 오래예요. 그래서 네가 애한테 젖도 안 먹이고 뺀질거렸구나? 응? 아휴, 불쌍한 내 새끼. 깡통 애들은 분유나 먹고 자란 불쌍한 내 손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네 탓이다. 억지 좀 쓰지 마세요. 모유가 안 되면 분유 먹여야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러세요? 진우도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게 잘만 크고 있잖아요. 지금 멀쩡하다고 나중에 문제 없으란 법 있니? 나중 일을 걱정하는 거잖아. 출산휴가 끝나고 복귀해야 되는데 모유를 계속하는 건 힘들었어요. 이거 봐 이거. 또 회사 타령하네. 나는 자식 키우면서 그런 핑계거리 대본 적 한 번도 없다. 자고로 바깥일은 남자들 일이야. 나는 네 시아버지 내조하면서 자식 5을 오로지 내 손으로 키우면서 집안일, 자식 농사 허투루 한 적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제가 어머님처럼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면 어머님도 용돈 펑펑 받았으면서 사는 건 포기하셔야 될 거예요. 어이구, 누가 들으면 네가 무슨 큰손이라도 되는 줄? 그거 몇 푼 번다고 큰소리는 재벌급이네. 기가 막혀. 시어머니는 하고 싶은 말을 더 퍼붓고 나더니 하품을 늘어지게 하면서 자기 방으로 건너갔다. 다음날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긴급 상황이라며 연락이 왔다. 회사에 있을 때는 긴급 상황 이외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를 해뒀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았다. 무슨 내용인지 대신 전화를 받았던 부하에게 물어도 파악이 어려웠다. 설마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시어머니에게 묻자 보로령이 돌아왔다. 전화벨이 3번 울릴 때까진 받아야지. 넌 그 정도 비즈니스 기본 정신도 없니?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회사 타령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너 하는 일 뻔하다.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었어요. 벨이 3번 울리는지 어쩌는지 알 수도 없었다고요. 그건 그렇고 무슨 일이신데요? 그게 큰일이 났다. 내가 지금 친구하고 온천여행을 당일치기로 왔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준비해놨던 음식을 집에 그냥 두고 왔지 뭐니? 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집에 가서 그거 여기로 좀 가지고 와야 쓰겠다. 우린 지금 점심 먹을 거니까 우리 점심 식사 끝나기 전에 여기로 가지고 오면 돼. 여기가 어디냐면 어머님 잠시만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었어요. 힘들게 빠져나와서 전화드렸는데 설마 급한 일이란 게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급한 일이란 게 겨우 그거였어요? 겨우라니? 얘 말버릇 좀 봐. 시어미가 곤란한 상황이라는데 며느리가 손 놓고 있겠단 거야? 그게 아님 넌 식구들끼리 서로 돕는 것도 필요 없다 뭐 그런 뜻이냐? 지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저 지금 못 가요. 얘가 말귀는 못 알아듣네. 이럴 시간에 벌써 왔겠다.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난리야. 내가 여자들이 회사에서 하는 일 모를까 봐서? 기껏해야 커피 타고 복서나 하면서 넌 시어미가 커피 타는 일만도 못하다는 거냐? 나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제가 용돈도 충분히 드렸잖아요. 집에서 있는 건 놔두고 그 돈으로 다른 거 사서 드세요. 너 그거 용돈 조금 줬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니? 시어미 말은 무시하고? 정말 그게 조금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루씩 따지면 몇만 원이지만 이번 달만 해도 100만 원도 넘게 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연금 나오는 거 있으시잖아요. 생활비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돈이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너 이제 시어미한테 설교까지 하니? 어디서 며느리 주제에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이래서 내가 얌전히 살림이나 하라는 거야. 나 돌아다니니까 입만 발랑 까져서. 결국 시어머니는 고급 카페에 가서 디저트를 먹고 그 돈을 내가 지불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고 물러섰다. 나는 당연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주의를 줬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슨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재미가 들렸는지 툭하면 일하고 있는 시간에 회사로 전화를 냈다. 그것도 사고가 났다, 급병으로 쓰러졌다 등등 위급한 상황을 위장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었다. 그 때문에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됐고 당연한 수순으로 회사에서도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되고 말았다. 결국 나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다. 시어머니의 양치기 전화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이 초래됐고 경고를 받은 상태다. 이렇게 지속되다가는 신용이 떨어져서 파트 근무로 강등될 위험성까지 있다.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고 자고 있는 시어머니를 깨워서 셋이서 가족회의를 열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하고 안이 꼽다는 투였다. 남편은 내가 한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시어머니가 사실이라고 시인하자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다.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따졌다. 파트 근무면 뭐 어쨌단 거야? 이참에 아예 회사를 그만두면 딱이겠구먼. 그게 집안을 위해서도 좋지.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래? 시어머니의 태도를 본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희 연봉이 내 2배도 넘어. 만약에 지희가 전업주부가 되면 어머니도 지금처럼 한가하게 놀러다니지 못할 거예요. 뭐라도 해서 집에 생활비 보태야 될걸요? 분위기 파악 좀 해요. 방세비 광을비 받아야 될 판이니까. 뭐? 시어머니 표정은 말 그대로 가관이었다. 망치로 한 대 맞은 사람처럼 얼어붙었다. 그래도 내가 남편이라고 체면 세워주려고 나하고 수입 차이 나는 거 어머니한테 말 안 했던 거라고요. 이게 무슨... 이 집도 지희 수입이 없었으면 지을 엄두도 못 냈을 거란 것만 알아두세요. 어머니도 지희한테 꼬박꼬박 용돈 챙겨받고 있잖아요. 그거야 집안 살림을 지희가 꾸리니까 내 용돈도 거기서 주는 줄 알았는데. 뭘 좀 똑바로 알고 사세요. 그건 지희 월급에서 나온 거예요. 시어머니 갑질에 기가 찬 남편은 어머님 오빠인 외삼촌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다. 시어머니가 외삼촌에게 꼼짝 못한다면서. 외삼촌은 손주들을 돌보는데 손이 부족했다며 시어머니를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하셨다. 외삼촌은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를 데리러 오셨다. 외삼촌 댁에는 지금 손주가 10명이나 있는데 그 애들을 돌보는 게 장난 아니라고. 잘 됐네요 어머님. 그게 여자가 할 일이라고 늘 강조하셨잖아요. 예, 지희야, 나 좀 살려다오. 난 우아한 생활이 더 좋아. 이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하던데요. 살펴가세요. 시어머니는 외삼촌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귀족놀이를 하던 때와는 달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이며 육아, 온종일 일만 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편하게 놀러만 다니느라 몸이 둔해졌는지 아니면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주부 실력이 허풍이었는지 지금은 집안일이 서툴러서 야단 맞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